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혁신안과 대표 신임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사태가 오늘 중앙위 개최로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열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처음으로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실시됐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당을 보는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을 주제로 오늘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공천혁신안과 대표 신임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사태가 오늘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주류와 비주류의 강경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류 측이 중앙위원회의 60% 이상을 차지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지만 정세균계를 비롯한 중도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비주류 측이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류와 비주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천혁신안의 내용이 아닌 상정 자체의 연기나 투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의 본질이 아닌 공천제도를 통과시키고 통과 여부에 대표직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와 함께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류와 비주류 측은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와 시기 그리고 방식 등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책임론과 함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창당 선언이 야권 재편의 촉매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더욱이 박 전 지사가 추석 전후 신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연대하겠다고 밝혀서 야권 재편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학별 평균 경쟁률이 지스트 13.7대 1, 전남대 7.37대 1, 조선대는 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호남대는 6.2대 1, 광주대 3.79대 1, 남부대 5.1대 1, 광주여대 3.8대 1, 동신대는 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대학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보건계열 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와 대학별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교출 경비로 지정할 경우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과연 시도교육청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금년 15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그러나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지역교육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이 31%에서 50%로 확대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교부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을 황폐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남 18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61곳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통폐합하고 재정교부 인센티브를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제 뜻을.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해안은 밤늦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도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은 쌀쌀한 만큼 겉옷 하나 챙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가렵거나 탈모가 심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 선선해진 날씨 탓에 일시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머리를 아침에 감는 것보다는 저녁에 감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날씨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실시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당을 찾았습니다. 문화전당 시설에는 모두 만족해하면서도 이 예산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주선 위원장 등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당 시설을 둘러보며 지금까지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문화전당이 하드웨어를 잘 갖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돌아보고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 위원장은 이제 속을 채워나갈 콘텐츠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텐츠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투입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 이 전당을 앞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문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혈세 낭비 사례로 문화전당을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 개발 등에 851억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내년 정부 예산에는 600억 원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호통 소리만 높았습니다. 주로 이 전남 지역 의원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특별한 쟁점 없이 나른하게 진행되던 국정감사장에 난데없이 호통이 터져나옵니다.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농담하듯이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정감사 장난입니까? 발단은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2.5%인 농지연금 금리를 낮추라는 황주홍 의원의 질책에 농어촌 공사 사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건의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사장, 열심히 이 사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영산강 하구도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쓰지도 못할 통선문을 만드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천억 공사가 2천억 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저거. 신정훈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확기를 앞두고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풀어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모자라 규정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하고 해야지 왜 농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이번 국감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로 주목받았지만 정책 국감보다는 호통 국감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특혜 의혹이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농해수위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 동안 480여 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56명은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뽑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은 퇴직 관료와 여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7명을 전문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챙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은 각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주영 의원은 올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골프장과 16건의 농업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나주호와 해남 신덕 저수지 등은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에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며 가뭄에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들여 K푸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공식품 수출과 대기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유통공사가 일본과 동남아 등의 맥주와 라면, 소주 등 가공식품을 주로 광고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32개 대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이종배 의원은 제멋대로인 한식 메뉴 표기가 한식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식당에서 육회를 식스타임즈, 주물럭을 마사지 폴크로 메뉴에 표기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식재단이 만든 표준 표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신형 스포티지 차량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광주 공장 주력 차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년 반의 연구 개발 끝에 제4세대 스포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주행 성능, 각종 편의 사양 등을 내세워 준중형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의 사양과 옵션들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스포티지는 광주 공장에서 국내 판매 물량을 모두 생산하게 되는데 광주 공장이 재작년 올류 카렌스를 출시한 이후 2년 반 만에 신차 생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스포티지 차종은 지난 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 광주 공장에 최첨단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야심차게 생산에 들어간 모델로 광주와 인연이 깊은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스포티지의 성공이 회사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힘으로 만든 4세대 스포티지는 11월 초부터 수출길에 올라 내년 초부터 지구촌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2004년 2세대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스포티지의 누적 생산량은 160만 대, 이 가운데 70% 가까이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일본차 판매의 확대와 중국의 신차 홍수 속에 스포티지가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할 수출 효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을 주제로 오늘부터 이틀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와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전기자동차 타당성 문제 등 광주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상들을 논의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문승일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장과 김희집 서울대 교수 등의 발표와 강연이 이어집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서 공사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공사나 차량 등으로 위험한 학교는 69곳, 90여 건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통학로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로 보행자 안전공간 미확보와 통학로 차량 진입 등이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들이 체육과 예술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광주가 16위, 전남은 13위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학교 예술동아리 운영도 광주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전남은 16위로 나타나 예향 호남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가운데 학교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홈에서 올 시즌 한화와 마지막 맞대결이 될 2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투타 부진으로 승리를 내주며 한화의 반게임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매 경기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기. 잡을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1, 2선발이 부진하면서 5강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 스틴스는 1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하더니 수비 실책까지 겹치며 0.2이닝 동안 5점을 내줬습니다. 이 시즌 내내 양현종과 스틴슨이 선발 마운드에 양축을 떠받들어왔는데 최근 양현종의 부진에 스틴슨마저 힘이 빠지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일 만에 선발 등판할 예정인 양현종이 다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신인인 상대 선발 김민훈을 공략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범호, 김주찬의 방망이에서 홈런이 2개나 나왔지만 홈런 외에는 제대로 된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끌려가는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한화와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인 16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한화와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데요. 지켜야 하는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웁니다. 한화의 선발은 안영명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정길 카페리의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 첫 휴양에 나선 카페리로 엑스포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여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길이만 189m의 15,0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 출항을 기다립니다. 화물차와 승객을 같이 태우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입니다. 지난 2004년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카페리는 카페와 식당은 물론 고급 객실을 갖추고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입니다. 엑스포역이 바로 옆에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카페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희는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이번에 이 항로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요. 원래 비행기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배 한번 타면 좀 낭만도 있고 그래서. 카페리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초로 안전웹을 개발해 비상사태 발생 때 여객선 내의 탈출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이 적체된 화물 현상을 저희 제주와 여수를 한일고속이 연결함으로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남해안의 관광 중심으로 여수항이 해상 교통의 관문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장성군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주년을 맞아 장성문예회관에서 역대 강사와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방송인 김미아 씨의 사회로 과거 20년을 넘어 미래 20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려 지난 20년을 조명했습니다. 장성 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교수와 철학자 등 국내외 명사 90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최첨단 문화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5 광주 에이스페어가 오는 17일부터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영과 만화 특별전, 로봇 전시와 드론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됩니다.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 40여 개 콘텐츠 관련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콘텐츠 수출과 투자 상담을 벌이게 됩니다.